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쌍미라고 해요. 내용도 좋고 서예도 글씨도 좋고 그래서 쌍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쌍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를 여기 내용할 때는 서론이죠. 그죠? 서론할 때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글씨를 얘기할 때는 작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논문을 쓴든가 글을 쓴든가 할 때 내가 이것을 그 서예 쪽에서 인용을 한다 라면은 이 표시가 돼야지 되는 거고, 이것이 책이다 그러면 책으로 표시를 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자기 멋대로 하나 정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에요. 작품으로 볼 때 또 서예 책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대충 이거를 서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첫날에 와야 돼. 두 번째 날부터는 그냥 진도 나가니까 따라가다 보면 끝나.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책 중에 보면 옆에다가 이렇게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고 그러나 이거. 아무튼 주석에 그 글씨를 이렇게 다른 거는 없어. 근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몇 달에 걸쳐서 허학교 선생이 요걸 안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마 책 보면은 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글씨를 쓸 때 공부가 잘 될 거야. 그 전에는 옆에 가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한참 찾아보고 막 맞춰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무런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아무것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없어. 이거 허학군 이거 공부니까 박수 한번. A형 아니면 이거 못해. 이거 몇 달 동안 이거 하나씩 갖다 붙여놓기가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이게. 나중에 이거 조금 더 수고를 해줘야지. 내가 아마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글씨 여기서 틀렸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같이 생각해보고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래도 그렇게 기초가 있는 거가 중요하고 나중에 고치는 거는 좀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초서도 공부하잖아, 그치? 이거 놓고 옆에 쓰면은 지금 요 책 놓고 하면 뒤에 다 보여. 할렐루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공부의 방법론이야. 공부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야. 무조건 찍을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해요. 그 가상하지만 그거가 효과적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참 공부 방법론이야. 열심히 하잖아. 그 방법을 그냥 요거 정리한 걸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쉽게 하는 요건 원문이니까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읽어봐. 夫自古之善书者，汉未有终章之绝，晋末称二王之妙。 우리 연구소는 이렇게 시스템이 좀 이렇게 고급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디 하는지를 모르는데. 거기 아무튼 뭘 어디로 해? 제일 처음에 소 선생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다. 뭐 했어요? 오래간만에 오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오니까 처음에 와서도 버벅거리더라고 이렇게 막. 맞아요. 원래 그래. 여기 있어. 옛날엔 자기가 살린다 해놓고서 인정하고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게 좀 입체 시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확실히 달라졌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딱 할 때 중국 원어민 발음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끝내게. 선생님은 그냥 거저먹기야. 숟갈만 얹어 놓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뭐 그 글씨 안에다가 저렇게 해설을 이렇게 좀 새겨 넣지를 않나. 이게 뭐 나는 그냥 허당이야, 허당.
제가 그 해석할 때 해석을 좀 많이 해봤죠. 근데 아마 부자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내가 뭐 대저 불은 뭐 이렇게 물은 뭐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 특별한 일 아니고는 그런 그 부사 같은 거를 빼는 것이 우리 글 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해석을 꼬박꼬박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장이 해석 같아. 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안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꼬박꼬박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뭐 대저 뭐 물은 뭐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먼저 나왔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문장을 보면은 해석 같아. 해석본 같다. 당연히 해석했으니까 해석본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나 그런 걸 빼고 지금 여기서부터 예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바꾸라면은 우리나라 글 같아. 그럼 저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어떠한 효과가 있나, 그리고 목적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외국어 같은 거 이런 거니까 남에게 전달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전달시켜 주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전달해 주는 거가 목적이지 거기를 꼬박꼬박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말 같은 거가 더 좋은 거다 하는 얘기다. 근데 해석에서 우리말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한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말을 그 원문에서 꼬박꼬박 해서 했다고 하면은 자기 한 사람은 충실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는 사람이 보면 어딘가 모르게 버벅거리고 이게 내용이 잘 전달됐다고 하면 좋은 해석이다 아니다? 아니야. 우리말처럼 자연스러우면서 그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가 고급 해석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것을 빼도 말이 되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빼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얘기하고 저기 할 때 예로부터 그러지 뭐 예로부터 무릇이 왜 들어가냐고. 그게 무슨 뜻이야? 대저 예로부터 이게 필요 없는 말이야. 그죠? 이것도 뭐 옛날에는 뭐 옛날부터 뭐 가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그 동화 소설이 돼, 그지? 옛날 소설. 그 예로부터 하면 옛날부터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 보이지, 그죠? 그래서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쓰는 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선서자 같은 경우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이런 여기 뭐 있으니까 이거 뭐 선서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또 선서자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능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 능서. 그 능자도 보면은 영어에 그 can 뭐 할 수 있다 그러는 거니까 그것도 글씨를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로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자는 뭐뭐로부터야. 그러니까 예로부터 선서자 글씨를 잘 쓰는 자는 이게 옛날엔 내가 벌떡할 때는 뭐뭐 자는 이렇게 항상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 그렇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이는 이렇게 붙여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더라고. 우리가 글씨를 잘 쓰는 이는, 글씨를 잘 쓰는 자는 그럼 조금 뭔가 좀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비하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면 너무 딱딱하고 객관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붙이니까 좀 낫죠. 그러니까 이거 글자 하나가 이렇게 붙이고 이러는 거가 참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여기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격이 생겨. 그러니까 내용은 나 알긴 아는데 뭐 잘 해석 못하겠다, 알긴 아는데 이거 잘 그건 전부 다 나 병신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럼 일단 알긴 아는데 벌써 말 들어가면은 그 다음 들어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은 부정적이잖아요, 그치? 알긴 아는데 표현을 못한다, 알긴 아는데 뭐 어쩌고 하는데, 알긴 아는데 까먹었다.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OX하고는 뭐야? X야. 근데 거기는 뭐가 들어간다?
자존심이 든다. 내 자존심이 모른다. X 하기에는 너무 뭐해. 그러니까 뭔가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붙여. 결과가 그래서 어쩌라고 X예요. 그지? 공부는 이거부터 먼저 인식할 때 공부가 안 돼. 되게 보면 이거를 인식을 안 해. 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나가 없는 것 같고 바보인 것 같아. 그게 바로 지지부지 시지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다 정말 난 멍청하고 바보 같으니까 뭐 요거는 조금 알겠는데 조금 아는 거하고 그 조금 아는 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그것을 활용하기 못하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냉철하게 자기한테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자기한테는 점수를 후하게 줘요.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근데 그것을 올바른 문장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지 못하면은 하던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가 학문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인사동 사람들이에요. 인사동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 그건 장사꾼이나 통하는 거지. 그죠? 그걸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소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모르는 게 뭔가 그걸 먼저 아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보면 한심하거든. 그렇게 따지면 아는 게 없어. 그지? 그럼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 뭐하고 괜히 걷다 자존심 세려고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뭐 하는데 뭐 어떤 글씨 써봤어 그러니까 그 써보긴 써봤는데 뭐 잊어먹었다 어쩌. 그럼 어쩌라고. 그럼 다 꽝이잖아. 그지? 거기서부터 인정할 때 내가 의욕이 생겨지고 뭘 해야 되는 거가 생겨지고 있어. 아까 그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은 다 할 것 같아. 근데 정작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학원생 주특기가 그거야. 그 사람 각체 못 쓰는 거 없어. 뭘 잘 쓰냐고 하면 없어. 이것저것 다 끄적끄적 해본 거지. 그치? 근데 칼 들고 뭐서 싸워라. 내가 써야 될 병과가 없어. 그 어떤 사람은 그 책만 잘 쓴다. 딴 거 못 쓰는 줄 알아. 딴 것도 잘 써야지 그걸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전문가하고 아까 같이 일반 쪽하고 다른 장사꾼. 이해가 되겠죠? 어떨 때 내가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뭐 학교 강의실도 그러면 전부 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내 마음 그렇게 들려. 아니 나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건데 네. 전부 다 자기 찍어서 얘기해. 나 그런 적 없어. 나 행복한 사람이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지 누구 하나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저기 하려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일반적으로 내가 쭉 몇십 년 그거 이계통을 걸어보고 생각해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해야지 아 그게 공부의 자세가 되겠더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선배가 경험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가 그게 좋은 거잖아. 그게 바로 서론입니다. 자, 한위 한나라 우리나라에서 한위죠. 한나라 우리나라에서 유종장은 종려장제. 종려장지 그 절. 이 사람들 절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절은 뭐 끊어졌다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뭐 끝내준다 뭐 이런 것도 되고. 근데 끝내준다 하고 나면 말은 이렇게 되는데 글 쓰려고 하면 끝내주는 쓸 때가 거의 없더라고. 말에 그렇게 좀 쓰면은 좀 그 글이 좀 천박해지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건 뛰어나다 이런 거가 좋아. 그러니까 한위 나라에서는 종려장제에 그 뛰어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 유가 뒤에까지 요 유가 없으니까 뒤로 붙여. 요 뒤까지. 유 해서 그 뒤에까지 쭉 원래는 자 뭐 이런 거 있는데 뺀 거야. 또 진나라 말에는 이왕은 왕이지 왕언지죠. 왕이지 왕언지의 그 묘합을 일컬었다. 일컬음이 있었다. 그죠?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처음에 사연을 얘기를 한 거지, 그지? 종장 이왕. 이 사람을 먼저 처음에 얘기한 거. 옛날부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이거, 내 사람은 일컬었다. 그 말이지. 어떻게 왜 안 돼? 꿈을 댔어. 아 이거 참. 아휴, 이걸 안 꽂아놓고서 내가 혼자 뭐 열심히 잘난 척하니. 그러니까 보면은 지 잘못은 꼭 인정을 안 해요. 그러고 연장 탐망하고 그냥 나쁜 사람이지 뭐. 그럼 제가 이렇게 줄을 쭉 달았어요. 그 종료는 어떤 사람이다. 요런 거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좀 줄게. 그래서 지금 요런 거만 보더라도 아까 이게 종장이지, 그죠? 그래서 도판이라는 게 상당히 공부하는데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아, 마음에 드나? 마음에 안 들어? 종료는 저 해설을 잘 썼고 이 장지는 초서를 잘 썼었죠. 물론 장지 이거는 요런 게 바로 장초서예요. 장초서는 장초서는 우선 각 글자가 하나씩 떨어진다. 그리고 글씨는 초서로 썼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끝에 이렇게 뭐 파책 같은 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장초서였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 다음에는 한 몇 글자씩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금초서라고. 금초서. 그걸 왕이지가 만든 거예요. 금초서. 그랬다가 이제 뭐 줄을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거 쓴 거, 이런 것이 좀 광초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할 때는 광초서 작품을 많이 하죠. 그죠? 금초서. 근데 그 초서가 처음에는 이렇게 장초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장지 이거 글씨 말고는 더 이전 뭐 장지 글씨를 보통 일필휘지라고 해서 일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한 필력으로 쭉 이렇게 썼다는 그런 얘기야. 물론 거기에는 연결된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뭐 좋은 거가 그냥 보여주면 뭐 말이 필요 없어. 아무리 떠들어 봐야. 요런 게 일필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지야. 장지 거에 그 광군철이라고 그러는 여기부터 쭉 그냥 일필휘지로 연결된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그 장지가 글씨가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그거는 이런 거. 아까 똑같은 거죠. 순화각적이 있다는 거. 그거에 비해서 종료 같은 경우는 해서 그러니까 글씨의 모든 종주 처음에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종료란 말이죠. 지금 이런 글씨가 나중에 여러분 소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치? 소식 안진경 계통 거기도 종료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작품 봐서 좀 거칠고 막 호방하다, 그건 종료 계통. 그건 우리가 몰랐었던 것뿐이야. 그래서 종료 왕이지의 스승인 우비인도 왕이지한테 글씨를 전해줄 때 뭘 전해줬냐면은 종료의 해설을 전해줘. 근데 종료는 북방에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글씨의 그 맥이 끊어졌어요.
맥이 끊어졌다가 나중에 우이기 이런 사람들이 맞고 저렇게 해가지고 했었지만 그 북방하고 남방하고 남방은 문화가 있고 남방 사람들이 북방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오랑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렇잖아. 흉노정 뭐 이런 데 하고 나면은 그 나라로 취급하지도 않거든,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조 문화를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남조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지도 원래는 북방 사람이었었어요. 산동성 임기라는 데 거기 출신이거든요. 임기 그때 갔었나 자네? 그 은작 사람들 거기 갔었잖아. 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남쪽에 내려오면서 남쪽에 그 화려한 그 수려하고 이런 그 경치에 반해가지고 남방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남조의 그 문화를 형성하게 된 거야. 서해 문화를. 그래서 처음에 종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북방에 있어 그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이게 바뀌고 또 나라가 통일되지 못하고 오랑캐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맥이 끊어진 거야. 그 맥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종묘. 그런데 사람들은 은근히 이제 글씨를 배우면은 남방의 그 왕이지 계통의 글씨를 배울 거 아니겠어요,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양수 같은 사람이 그런 거야. 구양수, 당나라. 그 사람도 원래 남방의 그 첩을 배웠던 사람. 근데 이게 수나라 때 사람이죠, 그 사람이. 수나라 때 해가지고 당나라에 들어오면서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초당 이렇게 사대가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원래는 수나라 때 사람이란 말이야. 우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나라 때는 남북이 이렇게 합쳤잖아요. 합치니까 묘하게 북방 쪽에 매력이 끌리는 거야. 그래서 북방에 비를 갖다가 여러 가지 쓰고 해서 당나라에서 비파의 시조가 돼. 그래서 구양순것이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 우세랑 같은 경우는 그냥 남파로 계속 있었어. 왕이지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우세랑 글씨는 부드럽고 이런다. 근데 아까 그런 사람들이 추구했다고 하는 거가 주로 뭘 추구한 거냐면 실은 종묘의 글씨를 추구해요. 자, 이거 보면은 좀 뭔가 좀 크게 보여줄까? 이게 있으니까 상당히 좀 세련됐죠. 뭐가 있어 보이지 않아? 그때 작품 걸려 있었지. 옛날에 이거 하려고 하나 보려고 하면 참 뭐 답답했었는데. 자, 이거 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게 예서의 흐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서에서 지금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글씨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해서의 어떤 그 꼴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초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서 파책 같은 거, 예서 기운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서체, 만약 해서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해서의 행기가 많으면은 조금 현대화스러워. 해서의 그 외에 뭐 예서 기운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나면은 조금 고박해져. 그러니까 내 취향이야. 내가 좀 고박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있는 서체 쓰는 거에다가 그 전 거의 그 서체를 맛을 가미하면 돼. 근데 나는 조금 현란하고 좀 현대스러워지고 싶다 라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서체 그 밑에 서체를 가미하면 돼. 그러니까 같은 해설에도 해행서 같은 경우는 더 고박해요. 행초서 같은 경우는 더 현대스러워. 그러니까 예서의 전서 성분을 넣으면은 예스럽고 저게 추사가 약간 그래서. 그래서 예서에 행기를 넣으면은 좀 현대 좀 광로봉이 그래. 같은 예서에 행기를 넣어주면은 현대적이고 약간 그렇다. 추사는 여기에다가 더 전서풍을 넣으니까
파책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고박하면 그렇게 나오잖아. 참 간단한 이치자. 이게 바로 뭐라고? 서론. 서론을 알아야지 서품을 창출할 수 있어. 저런 걸 갖다가 파체라고 그래. 파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런 이론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왕헌지야. 그러니까 왕헌지가 비행비초라는 말을 썼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도 참 대단하잖아. 그 왕이도 그 전에 질박한 이런 글씨를 갖다가 전부 다 연미한 해설로다가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법도를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좀 많지가 않지, 그지? 그러겠잖아. 근데 아버지는 그거로서 족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 아들이 볼 때는 그거보다 또 변화가 많아야 된다니까 비행, 행서도 아니고 초서도 아닌. 그러니까 행서의 흐름에 초서를 넣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걸 파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왕헌지 글씨 보면은 그러한 게 많아요. 이런 거 봐도 왕헌지 글씨거든요. 왕이지 글씨하고는 전혀 딴판이지, 그치? 자, 이런 거는 예서 성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초창기 글씨야. 이거 중추첩인데 이런 거 보면 그냥 일필휘주로 하면서 쭉 내려가죠, 그죠? 일필선. 왕이지는 이런 거 꿈도 꾸지 못하죠, 그죠? 왕이지는 안 맞아 이런 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왕탁조 같은 거. 물론 요런 풍이죠. 왕이지 풍이지만 이 위에 이런 거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활달하죠, 그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왕헌지는 바로 아버지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좀 거리가 좀 멀죠, 그죠? 품격이 다르잖아, 완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현대적이라고 할까, 그지? 현대에서 맞죠. 이런 거 조금 소박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작품은 많지가 않아. 여기 압도하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왕이지과하고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지? 왕이지는 법도 없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걸 외탁법이라고 그러거든. 왕헌지를 쓸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지? 이거를 이렇게 돌린다. 이게 돌리면은 이 돌리는 거가 뭘로 쓰냐면은 이걸 어깨로 씁니다. 어깨를 써야지만 이게 돌아가. 왕이지 글씨는 손가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쓰니까 이렇게 꺾는다. 이렇게 이게 근이 나오는 거는 이 어깨 팔에서 나오지 손가락에서 나오지. 손가락에서는 골이 나와. 따라서 이런 것도 지금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지필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된다. 이게 뭐야? 이론. 그러니까 내가 좀 화려하고 막 이렇게 막 재치고 사치고 막 이런 글씨를 쓰고 싶은데 잡는 것은 이렇게 하고서 쓰면은 그건 절대로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팔을 이렇게 휘둘러서 이렇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장풍에서 이게 뭐가 나오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 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지필법을 달려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것이 뒤에 구양순체, 안진경체로 크게 대별이 돼요. 왕의지는 구양순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왕헌지는 안진경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이론의 그 힘이야. 지금 벌써 오늘 그것만 들어도 상당히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그치? 근데 글씨는 자기 저 행동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럼 거기에 맞는 글씨가 있어요. 몸은 뭐 노사연인데 뭐는 김태희처럼 한다든가 그건 되는 게 아니고 노사연은 노사연대로 그 어떤 그 풍채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맞는 노래와 맛이라는 게 있어, 그죠? 근데 강수지 닮은다. 강수지는 강수지에 맞는 보랏빛 향기만 불려야 되겠네. 노사연처럼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걸 안 어울려. 그러니까 취향을 내가 이렇게 어떤 걸 원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그 취향에 맞는 이런 스텝이라든가 그런 걸 바꿔줘야지만 그게 되겠지, 그죠? 그럼 또 그걸 겸비를 하면은 자기가 또 충분히 가능해. 근데 나는 내 스타일이 강수지인데 하고 싶은 것은 노사연이다. 죽었다 깨라도 그건 영원한 모순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야. 헤매다 끝나는 거야. 빨리 정해. 내가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걸 뭘 포기할 것인가? 그거가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급작으로 이렇게 그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치? 안 그러면 꿈속에서만 그리면 그냥 꿈속에서만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좀 쉬었다 합시다. 나도 꿈속에 좀 갔다 와야 그래서 알지 않냐면은 변화가 안 나오고 알지 않냐면은